AI와 함께 책을 쓰는 도구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나의 글들을 학습시켜서 나만의 문체로 초고를 작성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초고를 쭉 검토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직접 수정을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기듯이 수정 요청들을 남겨서 AI가 일괄적으로 요청에 맞게 원고를 다시 손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AI가 원고를 수정할 때에는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등록하는 형태로 항상 승인을 받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이 문단을 이런 식으로 수정해도 괜찮겠느냐, 자, 이런 형태로 제안을 남기게 되는데요. 마음에 들면 승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제안은 거절을 눌러주시는 방식으로 원고를 굉장히 편하게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가 끝나면 내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PDF나 EPUB, 한글이나 워드 파일 등의 여러분이 원하시는 포맷이 어떤 것이든 다양하게 책을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제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클로드 코드만 있다면 정말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만드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AI 지필 도구를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세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폴더를 만드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코드를 저장하거나 원고를 저장하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컴퓨터에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정리를 위해서 이 모든 파일들을 딱 보관해줄 폴더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컴퓨터의 편하신 위치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찾기 편하도록 이 C 드라이브 밑에다가 새로운 폴더 북 에디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폴더를 잘 만드셨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클로드 코드를 켜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몇 가지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된 클로드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먼저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 코드 탭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드 코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코드 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은 바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이 새로 생성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세션을 생성하는 일입니다. 이때 참고로 세션이란 그냥 하나의 대화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는 우리 사용자와의 대화를 세션 단위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만을 위한 새로운 세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클로드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새로 생성 버튼을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우측에 이 대화창이 잘 나타나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새로운 세션을 잘 만들어 주셨다면 이어서 다음으로는 이 세션에서 사용할 작업 폴더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폴더 선택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폴더 열기 버튼을 눌러 주셔서요. 여러분이 앞서 만드신 우리 프로젝트 폴더 있죠? 해당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워크스페이스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창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요거는 혹시나 이 폴더 안에 악성 코드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로드가 지금 이 폴더를 믿어도 되겠냐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폴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신뢰한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북 에디터 폴더가 우리 작업 폴더로 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로드가 생성하는 여러 개의 코드나 원고 파일들이 이 폴더 안에 차곡차곡 정리가 될 거예요. 폴더 선택을 마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클로드의 권한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권한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클로드가 정말 하나하나의 작업마다 이거 해도 될까요? 저거 해도 될까요? 하고 일일이 다 여러분의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귀찮아집니다. 자, 그래서 딱히 위험한 작업이 아니라면 그냥 너가 알아서 다 진행해 라는 의미로 권한을 부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채팅창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권한을 설정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 기본값은 아마 수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허가를 구할 거기 때문에 아래에 보이시는 요 자동 권한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런 식으로 자동 모드를 활성화할까요? 라는 창이 나타나면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위험한 작업이 아니면 대부분의 작업을 다 알아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권한 설정까지 다 진행해 주셨다면 이어서 다음으로는 준비 작업의 마지막으로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참고로 이 Node.js 이상한 프로그램 절대 아니고요. 웹사이트 개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용량도 작고 설치도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그냥 구글에서 Node.js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최상단에 보이는 이 Node.js 다운로드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드래그를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클릭하셔서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해 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설치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기본 옵션으로만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 넥스트 버튼만 연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끔 이렇게 약관에 동의하라는 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그냥 이 체크박스 클릭하시고 넥스트만 꾸준히 계속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때 참고로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경고창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아니요 말고 예 버튼을 눌러주셔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omplete라는 메시지와 함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타날 텐데 여기선 finish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끝마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Node.js까지 잘 설치해 주셨다면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로드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에디터를 실제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클로드를 다시 켜주신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로 도서 작성을 위한 에디터 웹 서비스를 만들어줘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화면 구성은 앞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좌측에는 사이드바, 가운데는 에디터가 배치되도록 설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좌측 사이드바에는 장과 절이 세로로 나열된다. 그리고 하나의 절이 하나의 웹페이지가 된다. 절을 클릭하면 에디터 영역에 해당 절의 내용이 나온다 라고 설정해 줄 거고, 가운데 에디터 영역은 마치 노션처럼, 여러분 노션 다들 아시죠? 네, 노션처럼 각 문단을 블럭으로 표현하라 라고 하고 블럭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추가해 주신 다음에 컨텐츠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임시로 채우라고 할게요. 그래서 클로드를 잘 다루는 방법을 3개의 장과 12개의 절로 각각 나눠서 만들어 달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컨텐츠들을 우리가 임시로 채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AI한테 한 번에 너무나 큰 작업을 주문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AI도 사람처럼 너무 큰 작업을 한꺼번에 지시하면 퀄리티가 좀 살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디터부터 잘 만들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컨텐츠는 임시로 채워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액트로 만들어 라는 조건도 추가해 줄게요. 참고로 리액트라는 것은 그냥 웹사이트를 만드는 어떤 기술이자 도구인데요. 복잡한 웹사이트를 구현할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이 리액트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웹 개발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리액트를 활용해서 에디터를 만들어라 라는 마지막 조건을 프롬프트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 밖에 추가적인 기능들은 일단 지금은 잠깐 보류하고 이렇게 초기 버전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엔터를 누르셔서 AI한테 이 프롬프트를 명령해 주시면요. 약간의 로딩을 거친 이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잘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면 우측에 이렇게 클로드의 내장 브라우저를 통해 에디터에 접속까지 잘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로드 내장 브라우저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좀 작기도 하고, 그쵸? 자, 그래서 그냥 이 주소를 복사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크롬에다가 붙여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시한 대로 좌측엔 사이드바가 있고요. 가운데는 에디터가 있는 이런 북 에디터 서비스가 일단은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좌측 사이드바에는 이렇게 하나의 절을 클릭하면 오른쪽 에디터 영역에 각 절의 내용이 잘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에디터 영역의 안에서는 이렇게 각 문단이 블럭으로 잘 표현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에디터의 초기 버전을 잘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이 에디터에서 다룰 원고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AI와 함께 실제로 도서의 초고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듯이 너무 오바를 한다든지 또는 누가 봐도 AI가 쓴 글처럼 나오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클로드에게 책 쓰는 방법을 직접 학습을
학습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냐면 클로드의 스킬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킬이란 쉽게 말해서 AI가 꼭 지켜야 될 매뉴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카페 알바를 한다 라고 상상을 해보면 주어진 매뉴얼대로 음료를 만들죠. 네, 그런 것처럼 AI에게도 스킬이라는 매뉴얼을 전달하게 되면 정말 그 매뉴얼에 써져 있는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GP를 위한 스킬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클로드 프롬프트에 GP를 위한 스킬을 만들어줘 라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 밑에 세부 조건으로는 일단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스킬 파일을 만들어 달라 라고 써주신 다음에 이어서 어떤 식으로 GP를 하길 원하는지 장황한 비유 금지 이런 식으로 스킬에 들어갈 내용을 직접 다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일일이 작성하는 게 너무 귀찮으시다면 이미 완성된 원고나 또는 저작권상 문제가 없는 참고 파일을 그대로 학습하라고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제가 작성해둔 이런 PDF 형태의 원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원고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채팅창에 붙여넣어 주시고요. 이어서 프롬프트로 첨부한 PDF 파일의 문체를 기반으로 스킬을 만들어줘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PDF 파일 아니어도 HWP든 독스든 다 상관없고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글도 클로드가 읽을 수만 있다면 그냥 첨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저작권이죠. 네, 저작권상 문제가 없는 파일만 학습을 시키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셨다면 엔터를 눌러서 이제 클로드에게 명령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드가 우리가 첨부한 파일이나 아티클 같은 걸 읽고요. 약간의 로딩을 거친 이후에 스킬 파일을 잘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생성된 스킬을 직접 확인해 보시려면 그냥 클로드에게 프롬프트로 방금 만든 스킬 파일을 열어서 보여줘 라고 명령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방금 만든 스킬 파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skill.md 라는 파일을 보여줄 텐데요. 해당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목소리 6원칙, 종결 어미는 습니다입니다. 그리고 개념마다 일상 비유를 하나씩 붙인다. 그리고 절, 예고, 본문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글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 학습을 한 결과를 잘 정리해 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글을 써봐라 라고 하면 이제 클로드는 이 스킬 파일의 내용을 매뉴얼처럼 참고해서 글을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글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스킬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초고를 작성해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클로드에게 이번에 좀 긴 프롬프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초고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작성하고자 하시는 도서의 대략적인 컨셉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자세히 전달할수록 더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도서의 제목은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이어서 대상 독자는 비전공자 그리고 컴퓨터 사용법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도서의 목적은 누구나 바이브 코딩으로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한다 라고 작성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도서의 목차를 나열해 줬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장 구성으로 만들어 줬어요. 자, 근데 이 목차의 경우에는 나중에 내용을 더 추가한다든지 수정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3장 구성 정도로만 설정을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어서 추가 조건으로 먼저 원고는 각 절별로 파일을 나눠서 작성하는데 이때 파일의 형태를 마크다운으로 설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마크다운이란 어떤 것이냐면 그냥 메모장 아시죠? 여러분, 메모장으로 만든 txt 파일처럼 텍스트를 저장하는 파일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아무런 서식이 없는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랑은 달리 정해진 기호를 통해서 제목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굵은 글씨를 표현하는 등으로 약간의 서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쓰려면 중제목도 있고 소제목도 있는 등으로 서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식을 표현하기 위한 마크다운 파일로 원고를 작성하라는 조건을 추가해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성될 원고들을 우리가 앞서 만든 에디터 웹 있죠.
그 에디터 웹에 컨텐츠로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달라 라고까지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무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도서를 위한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엔터를 눌러서 클로드에게 명령을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약간의 로딩을 거친 이후에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원고 작성을 마치고 해당 원고를 에디터에 반영했다라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위해 크롬 브라우저로 이동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면요. 우리가 요청한 대로 제목은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바이브 코딩, 그리고 3개의 장과 여러 개의 절의 구조로 초고를 만들어서 에디터에 잘 반영해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고의 내용을 또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학습시킨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의 문체로 잘 작성해 준 것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검토를 위해서 수정 기능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AI가 작성한 글을 당연히 그대로 내보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일일이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런데 이때 이 수정 역시도 AI를 활용해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문단마다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메모를 남겨두게 되면 이제 AI가 알아서 해당 부분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클로드로 돌아가신 다음에 프롬프트로 먼저 수정 기능을 만들어줘 라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는 일단 마치 메모 기능처럼 문단별로 수정 요청을 작성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적어주시고요. 이어서 작성된 수정 요청들은 우측의 사이드바에 나열이 되도록 설정해달라 라고 해주고 그리고 또 작성된 수정 요청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문단으로 스크롤을 하고 그리고 문단을 하이라이트 해달라 라고도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작성된 모든 수정 요청들은 별도의 파일에 보관을 함으로써 새로 고침하거나 탭을 껐다 켜도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설정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혹 본문을 직접 수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원고 파일에도 우리가 직접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 라고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수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줄게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서 작업을 지시하게 되면 약간의 로딩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작업을 잘 완료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위해 다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단을 직접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 문단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수정 요청을 작성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바에 수정 요청을 작성할 수 있는 메모 작성 칸이 잘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이 문단을 더 담백하게 서술해줘 이런 식으로 문단별로 수정 요청을 작성할 수도 있게 됐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드래그를 조금 내리신 다음에 다시 이 수정 요청을 클릭해 보시면요. 보셨나요? 해당 요청이 작성된 이 문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까지 해서 자, 다시 보여드리면 하이라이트까지 해서 어떤 문단에 작성된 요청인지도 잘 표현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이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아직 우리 이 에디터에는 그림을 넣을 방법은 딱히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다 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그림 자료들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림 자료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더 훨씬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까지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드에게 다시 프롬프트로 이번엔 수정 요청을 작성하는 칸에 그림을 첨부하거나 또는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작성해 줄게요. 그러면서 여러 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해 주고 그리고 선택된 그림을 취소하거나 잘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취소하거나 순서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눌러 주시면요. 이번에도 역시 약간의 로딩을 거친 이후에 작업을 잘 완료해 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가 됨으로써 원하시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첨부할 수 있게 기능이 잘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 요청 기능을 잘 만들어 주셨다면 이어서 다음으로는 AI가 이 요청대로 원고를 수정하는 기능을 만들 차례인데요. 요거는 사실 별도의 기능을 개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그냥 클로드에게 프롬프트로 자, 지금까지 작성된 모든 수정 요청들을 반영해 라는 식으로 지시를 해주시면 클로드가 그냥 알아서 모든 요청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원고를 수정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들어가
따라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원고가 실제로 수정이 되어 있고 수정 요청은 사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 요청을 반영하는 작업은 딱히 별도의 기능을 추가하지 않아도 잘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원고가 직접 수정이 되다 보면 원고의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문단을 예전에 고쳤던가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무한 검토 지옥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능을 만들 거냐면 이제부터는 AI가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 문단, 원고를 수정할 때 직접 원고를 수정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제안을 등록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을 보내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클로드로 돌아가신 다음에 새로운 프롬프트로 일단 수정 요청을 반영할 때에는 원고를 직접 수정하지 말고 제안을 만들어 달라 라고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이어서 세부 조건으로는 일단 제안은 본문에 나타나며 수정 전과 후의 상태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안에는 승인 버튼과 거절 버튼을 달아달라고 한 다음에 제안 승인 시에는 원고를 수정하고 제안과 연결된 요청들은 완료 상태로 표시해서 제거해달라 라고까지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로 제안이 거절됐을 때는 요청은 그대로 두고 딱 제안만 삭제해 달라고 써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측 사이드바에 제안들도 함께 나열을 해 달라. 그런데 요청과 연결이 되도록 나열을 해 달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서 클로드에게 명령해 주시면 약간의 로딩을 거친 이후에 작업을 잘 완료해 주게 될 거고요. 확인을 위해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신 다음에 제안이 잘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이 첫 번째 문단에다가 수정 요청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서술해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다시 클로드로 돌아오셔서 모든 요청들을 검토하고 제안을 등록해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수정 이전에는 이랬는데 수정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잘 생성해 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제안에 승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원고가 실제로 잘 수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드셨다면 이제 웬만한 기능은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원고를 쫙 훑으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원하시는 만큼 여러 개의 요청을 남겨주신 다음에 이제 제안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에 다시 클로드로 넘어가셔서 프롬프트로 모든 요청을 검토하고 제안을 등록해라 라고 한마디만 딱 던져주시게 되면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요청을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제안을 각각 등록해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거쳐서 원고가 완벽해졌다면 원하는 형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보내기 기능까지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도 역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클로드에게 프롬프트로 원고를 PDF나 EPUB 등의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내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한글 파일로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HWPX 그리고 워드로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DOCX라는 형태로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이 4가지의 형태로 모두 각각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서 클로드에게 명령해 주시게 되면 약간의 로딩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4개의 파일로 각각 잘 내보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PDF를 하나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PDF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란 무엇일까? 이렇게 실제 전자책의 형태로 PDF 파일을 잘 내보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클로드를 활용해서 AI 지필 에디터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시간 내어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또 만들어 보고 싶은 다른 도구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이었습니다.